알았어? 공공기관들이 공공노조 파업을 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죠. 왜냐하면 지하철들이 왜 했는지를 모르잖아. 파업을 했으면 의뢰 파업을 했겠거니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공공노조들이 연대해서 파업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아, 지하철만 파업했나 보다. 뭐 철도만 했나 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이게 어떤 규모로, 얼마나, 어떤 이유로 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요 파업은 과거의 파업과 다른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 지하철 노조의 이의용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몇 명이나 참여는 현재 16개 노조가 했고요. 아직 27일 날 저희가 화요일부터 들어갔는데 전체 다는 아니고 서울에는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지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29일엔 채 6만 명 정도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왜 이렇게 무더기로 여기를 참여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성과주의,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공기관들이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삶과 으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병원 얘기하셨는데 여기 아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도 많으신데 결혼하시면 뭐 임신을 했을 때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 병원이다라거나 뭐 감기 약 안 줘도 되는데 약 많이 주거나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병원이 돈을 많이 벌려면 의사들이 수술을 많이 하거나 약을 많이 처방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국민들은 당연히 피해가 가겠죠. 그런데 노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공기관은 그렇죠. 네. 작년에 건강보험 노조가 수조 원의 이익이 났어요. 네. 건강보험 아시죠? 의료보험. 네.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안 간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성과평가할 때 1등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과급을 다 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경제의 관점이나 수익의 관점이나 자본의 관점에서 봐선 안 되는 영역. 그래서 일부러 적자를 내면서까지 그 영역을 감당하도록 한 분야거든요. 공공의 영역이. 그러니까 돈 많이 남겼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것이 거꾸로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많이 벌어서 못 벌었어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노인분들이 보통 우리 노조 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지하철에 다 무료로 타고 다니세요. 무료로.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성과주의의 1번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기업의 성과는 1번은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할아버지들 다 모유하는 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정부가 실제로 그 지원금을 주지를 않아요. 아. 공사가 다 책임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돈을 안 내고 타는 거는 정부가 돈을 줘서가 아니라 네. 지하철 공사가 네. 그 비용을 감당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서 돈 벌어서 메꿔라.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내부에 원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 다 없애서 뭐 편의점이 생긴다거나 수익 사업을 하게 만들고 원래 공공기관이 가졌던 역할들이 점점 없어지고 돈을 벌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도 돈이 없잖아요. 청년들도 뭐 노인분들 연금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요즘엔 노인 취업 일자리만 자꾸 많아서 청년들이 더 어려운데 실제 소득으로 보면 청년들이 더 없을 수 있는데 청년들은 다 자기 돈으로 티켓을 사서 가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다 무료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성과주의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노조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성과가 안 좋으면 잘라내니까 말 안 듣는 놈부터 잘라내겠죠. 지금 공공기관들 성과인봉제에 있는 것은 평가를 잘 해가지고, 적은 말로는 잘 해가지고, 하위 3%를 퇴출시키겠다. 계속. 매년 3%씩 날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사장 말만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사장님 안 됩니다. 이러면 못하겠죠. 일반 사기업의 논리처럼 돌아가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가, 우리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금 안 주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산재 났을 때 하는 이런 데는 노조가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산재 신청 난 사람들이 산재 신청을 하면 승인을 안 내주는 것이 실적이 되는 거죠. 거꾸로 거기서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도움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정부는 계속 그것을 무조건 해라. 수익을 낸건데 못 내냐만 보니까. 사실 석유공사 같은 곳에서 이명박 자원외교 해가지고 돈 다 날렸거든요. 네. 근데 석유공사가 다 책임지고 4대강 해가지고
돈 다 썼는데 수자원공사만 부채로 남았죠. 그렇죠. 예, 그럼 그 노동자들이 일을 잘 못해서 성과가 떨어지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내부에서 못했다고 책임을 져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과급 연봉제라는 게 결국은 일반 사기업처럼 성과만으로 평가할 테니까 네. 공공기관의 성격을 소위 민영화시키는 효과를 내는 거네요. 그렇죠. 점점.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서울대 병원 노조가 파업하면서 이게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의사들 경우에 로봇 수술 같은 거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병원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로봇 수술 한 건 할 때마다 뭐 50만 원에 성과급을 준다고 서울대 병원 분회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더 싸고 기존에 있는 수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자기가 실적을 내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로봇 수술 권유하는 거죠. 비싼 의료 상품을 개발을 그렇죠. 하고 권유를 하고. 이게 이제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 연봉제도 바꿔서 회사 전체를 그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공공기관이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결국 사기업처럼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 있었냐라고 지금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인 네.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KBS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제가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뭐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12초 분량이다. 12차 물량. 방송에 딱 보면 말씀하신 팔뚝질 이렇게 하는 거 나오고 왜 파업을 하냐 하면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길게 해도 12초 5분 끊어서 이제 방송 그 뉴스의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말을 12초 만에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명박 나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똑같아! 그럼 안 나가지. 나 미치겠어! 뭐 이런 거지. 그런 말은 집회 때 많이 하는데 한 번도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슈가 두 가지잖아요. 기업한테는 돈을 벌어와라. 성과를 남겨라. 그것도 있지만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은 돈을 더 주고. 기업 문화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죠. 공공기관에. 사실은. 또 그 공공기관은 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 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그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4강까지 갔었는데 저희가 알기로 그때 당시 히딩크 감독 때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급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격수는 좀 많이 주고 수비수는 좀 작게 줬다 하더라고요. 공격수가 아무래도 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쨌든 다 같이 했던 분들이 우리는 원팀이다. 수비수가 없으면 우리가 4강까지 왔겠네 해서 똑같이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은 그렇게 팀워크가 되게 중요한데. 사르르 연구하신 거예요? 그렇죠. 논리 개발을? 청수가 축구 좋아하는 거 알고. 멀리는 사는데. 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공공기관에 기존에 있었던 호봉제는 아무 문제가 없냐. 이 호봉제라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능력 무관하게 오래 있으면 월급 많이 주는 제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긴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과연봉제가 해법은 아니고. 예, 그렇죠. 실제로 철도노조가 23일 동안 파업한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소발 지금 KTX를 이제 민영화하겠다. 네, 민영화. 하고 지금 이제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이제 됐거든요. 네. 돈이 되는 것들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화를 할 거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수소발 KTX는 누가 재벌이 좋아하죠, 재벌이. 그렇죠. 공공기관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비자금이 많은 누군가가 사겠죠.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예, 그런 것들을 노려서 자기 자손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소설입니다. 의심이. 예, 그래서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잘립니다. 왜 반대를 많이 할 거니까. 그럼 노조가 와야 될 것이고 팔기가 쉬워지겠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언론이 안 도와주잖아요. 네. 하도 안 되니까 파파이스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노동조합들이 할 수 있는 게 파업 말고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산에서 요즘 미디어 권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파파이스 같은 것들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만들어서 자체 뭐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저희가 동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예,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The train has crashed into an apartment block just outside Amagasaki Station. Hey! Home Hansa City 누로가! 이런 영상에 예. 자막을 붙인 거다. 네네. 지금 하실 말들을 영상으로 만든 게 또 있다고요? 저부터 잘리지 않겠습니까? 파업을 하면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있죠? 글쎄요. 우리도 박근혜 못한데 못 쫓아냈잖아요. 아마도 우리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개돼지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돼지라 대학이 싫어가지고 이 자리에 안 나온 것 같아서 매우 후갑니다. 저희 노조만 하더라도 6년 동안 파업을 안 했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파업은 마치 전쟁과 같은 거라서 기업이나 정부가 사람을 구조조정하려고 임금을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면 파업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빠서 파업하는 것을 마치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경제가 나쁘다고 임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 지침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파업하면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파업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껴야지 우리 노동자들이 왜 싸우는지 관심을 가질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어쨌든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래도 국민적 피해를 과하게 주지 말고 필수 유지 업무 제도라는 것을 마련해서 국민들께서 불편하시면 박근혜 정부 빨리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이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지급을 매우 작했기 때문에 수조 원의 이득이 남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득이 남는 것이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흑자를 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의 등을 쳐먹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부터 잘리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잘릴까 싶어서 돈을 덜 받을까 싶어서 사장이 나쁜 짓을 해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에 그렇게 수십억 분식 회계를 했지만 왜 못 막았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아시죠? 그때 당시에 정부가 잘했다고 성과급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격수는 더 많이 주고 수비수는 더 작게 주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미호 주장이 국민들 앞에 우리는 원팀이다. 같이 싸웠기 때문에 4강까지 갔다. 수비수를 작게 주고 공격수를 많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평형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인피제 도입하고 나서 청년 실업이 는다는 거 늘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유아 보육 수당, 누리 예산 등등해서 노인 수당까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약속을 지키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저희 보고 해보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서 59,000명이 봤더라고요. 저희가 만든 건 보통 한 2,000명 정도 보는데 파업 썰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파업 썰전. 예. 특히 이 공공기관들은 불편, 시민을 볼모, 굉장히 고정 레퍼토리잖아요. 예. 어떻게 그걸 돌파하실 건지. 정부 이전에 일단 시민의 인식부터 돌파해야 되는데. 사실 공공기관들이 싸우는 이유가 대체로 아까 철밥통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공공기관이 어떤 정년이 보존되어 있기는 맞습니다. 근데 싸우는 이유는 사실 다릅니다. 임금의 정부 정책으로 돼 있어서 못 오르거든요. 저희 노조가 지금 싸우는 이유도 통상임금이라고 시간의 수당을 받는 기준이 있는데 소송을 내가지고 연간 300억 원을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일하는 시간을 그냥 줄일게. 박근혜 정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자. 그래서 우리도 줄게. 그만큼 되는 청년 실업을 뽑자. 청년 일자리를 뽑자. 그랬어요?
네, 요구를 했어요, 공사에. 근데 공사가 정원을 못 늘린다. 정부가 정원 늘리지 말한다. 하면서 대신 돈도 못 주겠다. 그래서 반전이네. 예, 그래서 소송을 저희가 지금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 말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불편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건 메시지가 기존의 언론이나 이런 데 다뤄지지 않다 보니, 또 내용이 어렵고 하다 보니, 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웠던 겁니다. 공공기관이 급여 올려달라고 싸는 게 아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결국은 덜 안전해지거나 아니면 이용료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지지해다오. 좀 불편하더라도 그거죠. 저희 파업하면 돈도 많이 씁니다. 저희 할 때마다 임금이 안 나옵니다. 한 달 파업하면 한 달 월급이 안 나오고, 파업 한 번 집회할 때마다 뭐 한 몇천만씩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 16억 정도 모아놨는데, 그거 며칠 하면 다 씁니다. 여기 생각하시는 것처럼 파업하면 뭐 돈이 더 많이 생기거나, 실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이번 파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실패하면 당신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결국은. 그때 그 사람들 좀 도와줄 걸.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좀 도와달라, 이거죠.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박근혜가 나와서 공공기관 하고 나서 사기업에도 다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사기업이 성과인봉제가 힘든데 더 확대하겠다고 했죠. 정보 다룰 수 있는 공공기관을 먼저 하고, 네. 요걸 가지고 다 사기업에도 다 해버리겠다. 예, 국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볼링 핀 제일 앞에 있는 핀볼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책을 바꾸면 사기업이나 일반 기업 문화도 다. 재벌의 요구도 있겠네요. 입만 열면 계속 노동개혁 얘기하는 그게 핵심 이거구나. 근데 부산은 제가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서울 쪽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옥수역에 시민 한 분이 불편해도 괜찮다. 네. 열심히 싸워라. 뭐 이런 식의 걸 붙였고 대학가에서도 릴레이 지지 대자보 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도 그런가요? 부산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를 했는데 강제 도입하지 말라는 여론이 61% 정도 되고. 성과 연봉제. 네. 예. 생각보다 그 의도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박근혜가 밉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가 이걸 해? 그러면 이게 좋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급여, 노동 조건에 관한 것은 노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과 연봉제는 그냥 자기네들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렇죠. 니들은 따라와. 니들은 잔소리 말고 따라와. 이러니까. 더군다나 그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정해버린 거잖아요. 정부에서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선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 파업은 물론 모든 파업이 다 이유가 있지만 요 파업은 좀 성격이 다르다. 근데 이제 노조법에 네. 그런 걸로 파업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임금 후생복지만 가지고 해라고 그렇죠. 돼 있어서 실제로는 그런 교섭을 통해서 파업을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언론에는 어쨌든 주된 요구사항들이 임금이나 이런 걸 올리는 걸로 하지 않을 경우에 파업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다행히 서울에는 뭐 시장님이 좋으셔가지고 네. 청가인봉제인데 반대하시고 막을 수 없었다. 박원순 시장 자체가 반대하니까요, 일단. 네. 네, 근데 부산은 좀 달라가지고 저희가 파업을 서모 시장님요? 예, 달라서 저희 사장님이 국토부에 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아주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새누리당 중앙지에도 나오시고 중앙지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아주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840명 정도, 한 3,200명 정도 조합원이 되는데 파업 참가했다고 직위 해제. 아직 해고는 안 된 거고 징계를 주겠다고 난리. 보현직이네, 거기도. 파업을 하려면 조정 절차라고 이혼 숙려 기간처럼 노사 간에 지방 노동위원회 보름 정도 대화를 좀 더 시켜줍니다. 그 절차를 꼭 해야지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저희 사측이 한 번도 대화하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해가지고 파업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저희 파업 못하게 조합원 파업하면 또 징계 주고 징계하고 나중에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그런 거 받으면 진급을 못하게 되거나 불이익이 되게 많거든요. 개인한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조정을 2번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여행 가실 때 비자 받잖아요. 뭐 미국 비자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미국 비자를 받았는데
워싱턴 비자를 탄 게 더 만들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이 싸움이 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겠네요. 우리 정부는 한번 결정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다행히 제1야당에서 당론으로 성과 대출제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철도처럼 장기화되면 국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대안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제안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저희가 6만 명이 전부 다 전국에 있는 6만 명이 서울로 다 옵니다. 저희도 버스 50대를 빌려놨거든요. 다 타고 와서 그 집회 때 아마 야 3당이 와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서울을 한번 막힌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경찰이 막았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 판례가 나가지고 일단 가는 거를 막는 건 불법이다 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 꼭 해야 되는 얘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믿어야 될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약속을 지킨 게 사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얘들 나쁜 놈이야 싸운다고 믿어주지 마시고 우리 김호준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픈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왜 싸우는지 좀 관심 있고 네이버나 그런 거 말하면 안 됩니까? 검색 사이트를 많이 찾아가지고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 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소.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피해가 가겠죠. 그런데 노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공기관은 그렇죠. 네. 작년에 그 건강보험 노조가 수조 원의 이익이 났어요. 네. 건강보험 아시죠? 의료보험. 네.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안 간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성과평가할 때 1등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과급을 다 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경제의 관점이나 수익의 관점이나 자본의 관점에서 봐선 안 되는 영역. 그래서 일부러 적자를 내면서까지 그 영역을 감당하도록 한 분야거든요. 공공의 영역이. 그러니까 돈 많이 남겼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것이 거꾸로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공기관들이 공공노조 파업을 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죠. 왜냐하면 지하철들이 왜 했는지를 모르잖아. 파업을 했으면 의뢰 파업을 했겠거니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공공노조들이 연대해서 파업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아, 지하철만 파업했나 보다. 뭐 철도만 했나 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이게 어떤 규모로, 얼마나, 어떤 이유로 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요 파업은 과거의 파업과 다른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 지하철 노조의 이의용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몇 명이나 참여는 현재 16개 노조가 했고요. 아직 27일 날 저희가 화요일부터 들어갔는데 전체 다는 아니고 서울에는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지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29일엔 채 6만 명 정도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왜 이렇게 무더기로 여기를 참여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성과주의,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공기관들이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삶과 으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병원 얘기하셨는데 여기 아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도 많으신데 결혼하시면 임신을 했을 때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 병원이다라거나
뭐 감기 약 안 줘도 되는데 약 많이 주거나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공기관 병원이 돈을 많이 벌려면 의사들이 수술을 많이 하거나 약을 많이 처방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국민들은 당연히 여기서는 돈 많이 벌어서 못 벌어서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노인분들이 보통 우리 노조 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하철에 다 무료로 타고 다니세요. 무료로. 그러니까 정부가 말한 성과주의에 일본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기업의 성과는 일본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들 다 무료하는 거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정부가 실제로 그 지원금을 주지를 않아요. 공사가 다 책임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돈을 안 내고 타는 거는 정부가 돈을 줘서가 아니라 네. 지하철 공사가 네. 그 비용을 감당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서 돈 벌어서 메꿔라.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내부에 원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 다 없애서 뭐 편의점이 생긴다거나 수익 사업을 하게 만들고 원래 공공기관이 가졌던 역할들이 점점 없어지고 돈을 벌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도 돈이 없잖아요. 청년들도 뭐 노인분들 연금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요즘엔 노인 취업 일자리만 자꾸 많아서 청년들이 더 어려운데 실제 소득으로 보면 청년들이 더 없을 수 있는데 청년들은 다 자기 돈으로 티켓을 사서 가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다 무료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성과주의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노조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성과가 안 좋으면 잘라내니까 말 안 듣는 놈부터 잘라내겠죠. 지금 공공기관들 그 성과인봉제에 있는 것은 평가를 잘 해가지고, 적은 말로는 잘 해가지고, 하위 3%를 퇴출시키겠다. 계속. 매년 3%씩 날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사장 말만 들지 않겠습니까? 뭐, 아이고, 사장님 안 됩니다. 이러면 못 하겠죠. 일반 사기업의 논리처럼 돌아가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